이것이 진짜 부동산 소송이다 해서 1이 있고 2가 있는데 전부 다 지분, 그 다음에 농지증 안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 2에서는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했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2번씩 추천 물건을 강의하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그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건물 매각 제외, 지분 매각, 그 다음에 농지증,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 안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추천을 하는데, 그런 것을 반가격으로 떨어졌을 때에 낙찰을 받았을 때 해결하고 빠져나오는 실전 사례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건물 매각제 토지만 매각이라는 것을 제가 49%까지 떨어진 걸 추천했을 때는,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구나 하는 실전 사례에 대한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파트 1에서는 건물 매각제의 토지만 매각인데, 여기 5가지 사례를 제가 올려놨는데, 제일 먼저는 보면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에 토지만 매각,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에 사지권을 주장한 거,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는데 그 건물을 매각 제외로 토지만 매각을 했는데 건물을 나중에 따로 샀는데 그 건물에 설정도 있고 가등기가 있었는데 설정과 가등기를 지었던 사례,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을 낙찰을 받았을 때에 거기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그 건물에 가등기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했던 사례, 그 다음에 하나의 땅에 4개, 5개의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대로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팔았던 이 5개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겁니다. 사건개요. 이거는 토지만을 샀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보게끔 되면 최 누구가 됐다가 인 누구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누구로 돼 있죠? 최 누구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최 누구로 같았다가 중간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었는데 건물 주인을 이름을 바꿔놓고 땅만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자, 교재 13페이지입니다. 2018 타경 5555번 해갖고 55355 해갖고 당진시 우감면 송산리 해갖고 여기 보시면 토지만 매각 이렇게 돼 있죠. 감정 가격이 여기 보면 대지가 174평인데 감정 가격이 2억 1천에 시작해서 1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를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살까 하다가 한 번 더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지게끔 되면 경쟁자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차라리 70%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단독으로 한번 들어가자 해갖고 한 건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물건을 우리 투자자들끼리 모여갖고 공동 투자를 같이 해갖고 회장도 뽑았고 총무도 뽑았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추천을 했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끼리 모여서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또는 한 사람은 그래도 들어가자. 이렇게 해갖고 한 마음으로 되지 않고 둘이 갈려져 가지고 투자자들이 한 10몇 명이 있다가 한 7명 정도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갔던 사례예요.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갈라져 가지고. 자, 누구죠? 채무자 소유입니다. 이거를 낙찰을 받자마자 여기 어떤 이 건물에 그 오빠라는 사람, 그 여자의 오빠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여기 이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 건물 땅 잘못 낙찰 받은 거니까 잔금을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잔금을 내는 거를 잔금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입찰 보증금에 대한 거를 주고 그다음에 위로금을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잔금을 안 낼 수도 있지만은 무조건 우리가 낙찰을 잘못 받았으니까 잔금을 내지 말아라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잔금 내고 그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하는 소장을 낸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소유자가 누구였죠? 최 누구였는데 여기 보면 누구로 바뀌었죠? 인 누구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이 최 누구는 부인이고 이 인 누구는 남편이었는데 그러니까 부인 이름으로 갖고 있던 거를 남편 이름으로 변경시켰던 겁니다. 땅은 처음서부터 누구였죠? 인 누구 이름으로 돼 있던 겁니다. 자, 여기 땅에 보면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건물한 거고 타인 소유 건물은 매각죄에다 보니까 타인 소유 건물 해갖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항공사진에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여기 뒤에 있죠. 뒷땅. 여기 뭐 이 뒷땅에 이 땅 주인과 이 땅 주인이 같으더라고. 제가 현장 답사를 가봤더니 여기로 대문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건물 주인에게 협상을 해서 이 땅을 다시 팔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물 주인이 돈이 없으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산다 그랬죠. 그런데 옆에 땅 주인도 같은 주인이라고 하고 부부지간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시한권이 있어도 반드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제가 현장 가서 답사를 갔을 때 보니까 여기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가 한 3대 정도 서 있는 걸 보고 같이 쓰고 있는 걸 보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 같은 주인이더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2층 집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핵심이 여기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1층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층 땅에다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했거든요. 그러면 1층 땅에 건물이 있는 데다가 무단 증축을 했으면 이것이 법정시상권이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법정시상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든지 없든지 건축법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하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도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으면은 법정시상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건물 주인이 무단 증축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으면 법정시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2층에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정시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건물 주인에게 이렇게 우리 땅을 팔려고 했고 건물이 상당히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어. 왜냐하면은 이거는 경매가 자체가 뭐냐면 강제 경매로 나온 거죠. 강제 경매로 나와갖고 청구금이 얼마밖에 안 되죠? 1억 2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땅 가격만 해도 감정 가격이 2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강제 경매를 취하를 시키든지 할 것이지 이 땅을 그냥 건물까지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옆에 땅까지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경제적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을 해서 이기려고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협상장으로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협상장으로 나오기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 자, 보시겠습니다. 소장, 청구 취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우리는
법정상권이 있지만은 법정상권이 있는 걸 알아도 상대편이 법정상권을 주장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법정상권이 있다는 걸 알고 미리 같이 건물 철거를 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장을 낼 때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정가격이 있죠. 여기요, 땅의 감정가격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처음에 땅이 보면 감정 2억 1천이지 않습니까? 2억 1천에 연 5%를 가정을 해서 지료를 달라고 우리는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상대편이 답변을 하고 법정상권이 있다고 답변을 하고 지료가 비싸다고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이 지료 감정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지료를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답변을 하지 않고 소장을 냈는데 무변론 무답변하는 경우가 있죠. 무변론 무답변하는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한번 지료를 12%를 달라고 한번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한 5, 6년 전에. 근데 상대편이 무변론 무답변을 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그대로 한 걸 그대로 판결문을 내린 적이 있고, 그러니까 판사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무변론으로 했더라도 지료를 청구했을 때는 지료 감정을 하라 해서 그 지료를 감정한 것 같고 판결을 내주신 판사님도 있으니, 그러니까 판사님 자체가 상대편이 무변론을 해서 무답변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제 무변론 승하게끔 되면 우리가 10% 신청했으면 10% 그대로, 5% 신청하면 5% 그대로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고, 상대편이 무변론으로 무답변을 하더라도 지료를 청구하려면 지료 감정을 따로 하십시오 해갖고 지료를 감정한 걸 가지고 판결해 주시는 판사님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뭘 했어요? 건물을 철거하고 1,000만 원을 연 1,000만 원에 대해서 지료를 달라고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2억에 대해서 따져 보니까 2억에 연 5%를 한다면 약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답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걸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법정지상권 없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있든지 없든지 건물을 철거하라, 그리고 지료를 달라 하면은 상대편이 답변에 의해서 우리는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철거 못한다, 다만 지료는 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청구 취지를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지료를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에서 답변서를 냈는데 상대편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 왜 인 누구 있었죠, 남편? 그 인이라는 분이 여기 그 시의원이었던, 군의원이었더구만. 군의원이었다가 이제 한번 있다가 그 다음번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난데 이 사람 다 돈이 없으니까 그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우리가 잘못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그대로 옆에 땅에 있는 것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이게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군의원 당진시니까 시의원까지 했다 보니까 조금 그 인맥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걸 보면 보통 소장을 내게끔 되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소장을 내게끔 되면 바로 조정해야 하게끔 되거든요. 원래 처음에 원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그러면 재판정에서 이거는 원고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에 넘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변호사가 그 조정을 하지 않고 법률로서 다투겠다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조정으로 넘기지 않고 막바로 그냥 재판으로 임하게끔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장을 내니까 답변서는 뭐라고 했냐면 답변에서 했어요.
신축 단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소유자는 동일인이었습니다. 최 누구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으니까 법정 기산권이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알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 소유가 다르게 되었는 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게 된 바, 이게 뭐야? 법정 기산권이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끝까지 우겨보는 겁니다. 법정상을 원고의 사건 건물 인도원 청구는 부당하다는 원고의 청구 외에는 과하다. 그러니까 땅을 지료가 1,000만 원을 다 내는 건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현재의 모습은 2층 건물로 증축 또는 신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축물 관리자는 1층밖에 없는데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법정상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우리가 이제 주장해 본 겁니다. 취득 이후 채군에 신축되었음이 분명하고 이 경우에도 법정상권을 유효하나 그 범위가 문제된다. 최초의 건물에 상관한 부분에 한해 인정돼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상대편에서 이제 변호사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신이 있다 보니까 조정으로 넘기지 않고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 서면을 다시 또 한 겁니다. 그래갖고 보면 건물 신축 당시 평면사의 면적이 현재의 건물의 면적과 동일합니다. 면적 불가상의 건물 추축에 사용하고 있는 바 토지의 부분에 대하여 간섭해서 법정상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으면 변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상대편 변호사가 다시 답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상권이 맞다 이런 얘기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유지 사용하기 위해 마당을 조성하고 그 주위에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담장 내의 토지에 대해서도 임료 상당히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 담장 내의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가 행사할 수 있는 간섭법상 법정상권의 목적물에도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 담장에다가 창고 같은 걸 붙여서 졌는데 판결은 거기는 법정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철거해라 이렇게 나왔고 실질적으로 1층하고 2층 있는 것은 그대로 그 1층 위에 지어져 있는 그 건물은 그대로 법정상권이 인정이 된다 해갖고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지료를 감정해라 해갖고 판결을 지료를 감정하고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38만 3천 원이 나왔거든요. 감정가 2억 1천만 원짜리를 38만 3천 원밖에 감정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시의원이 돼 있어갖고 조금 좀 어떻게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 게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50여만 원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연 4%, 3%에서 4% 정도가 돼야 되는 2억 천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적게 나오다 보니까 판결에서 그대로 보게끔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보면 담장을 철거하고 38만 3,300원의 지료를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자, 이렇게 판결이 나자마자 우리는 여기가 시의원이었다는 걸 알고 거기에 텃세를 부려가지고 조금 우리가 변호사가 선임을 됐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불리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 판결을 받자마자 우리는 법무사를 시켜서 한 거죠. 법무사한테다가 바로 항소하라고 그랬어요. 항소장을 낸 겁니다. 항소하자마자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고 항소를 하다 보니까 서산지원이었다가 항소를 하다 보니까 대전지방법원으로 갔거든요.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 가자마자 바로 조정으로 인한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서산지방법원에서도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변호사가 선임이 돼갖고 그냥 이거는 법정상권이 있으니까 지료 내고 버티자 해갖고 조정을 안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지료를 낮춘 겁니다. 법정상권을 인정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근데 제가 항소를 해가지고 바로 대전지방법원으로 고등법원 딱 넘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항소 이유서를 썼죠. 항소 이유서에다 보니까 바로 조정으로 잡힌 겁니다. 그게 이제 저하고 우리 이제 그 낙찰 받았던 그 대표하고 같이 이제 조정하러 갔죠. 조정하러 갔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먼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땅 주인 나가라 그러고 건물 주인한테 얘기하고
건물주인 나가고 이제 땅 주인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 건물주인 나가고 난 다음에 땅 주인하고 얘기해갖고 뭐 이런 저렇게 했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다시, 그러니까 건물주인으로서는 이 땅을 다시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이 없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얼마 정도 주면 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제 그 건물주인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럼 나보고 이제 조정하시는 그 재판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되면 이렇게 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무슨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 옆에 땅도 그 사람 겁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그래요? 그 땅 주인, 건물주인 들어오라 그러세요. 건물주인 보고 그 옆에 땅도 그거 당신 겁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다고 한 것이 좀 설득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예요. 저희가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커피숍이 거의 망하게끔 돼가지고 지금 장사를 못 해가지고 돈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제품 그 조정하는 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 주면 우리가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정도는 주면 좋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럼 대출을 받게끔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돈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계약금을 얼마 주고 우리가 넘겨주면서 대출을 받게끔 되면 우리가 그 돈을 받게끔 하자 해갖고, 조정하는 데 보면 잡으십시오. 조정사항 매매대금 얼마에 매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년 4월 6일까지 3천만 원을, 21년 7월 5일까지 그 얼마를 지급한다.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에 대해 각 돈에 대해서 각 지급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필에 비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조정해서 합의했는데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조정에 의해서 합의가 됐을 때 안 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지체해야 되는 보상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료를 가지고 돈 받을 거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옆에 땅도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02년 7월 5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원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항에 가득 돈을 전부 지급한 날까지 월 평균 38만 3천의 비율에 그만은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땅을 사서 저 사람이 건물주인이 다시 땅을 사는 것은 가격이 결정됐지만은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지료 38만 3천 원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땅을 다 넘겨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한 1년을 넘어서 소송을 하느라고, 또 항소까지 가서 조정할 때까지 한 1년 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년 넘어서 있던 그 돈을 전부 다 38만 3천 원까지 별도로 해서 따로 달라. 조정했을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할 당시에 가격을 결정할 때 그 소리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있다가 다 결정이 돼서, 그러면 건물주인이 땅을 얼마를 다 산다고 결정 딱 하고 난 다음에 얼마로 사겠습니까? 조정하시면, 그러면 건물주인이 땅 얼마 사겠습니까? 예. 그러면 땅 주인은 그 얼마에 팔겠습니까? 예. 그러면 얘기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다 끝내놓고 우리가 땅을 팔았고 그 1심에서 판결받았던 지료는 별개니까 등기 이전할 때까지 지료는 그대로 주십시오. 그래갖고 지료는 별도로 받고 끝이 난 그런 사례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법정 시한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주인이 재력이 있어서 그 땅을 포기할 것이냐 포기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법정 시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건물 주인과 합의하고 나온 사례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추천 물건 할 때도 보게끔 되면은
법정 지상권에 있는 건물도 추천을 잘하고 법정 지상권에 있는 건물이 돈이 더 돼요. 그 이유는 법정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잘 입찰에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우리가 최저로 낙찰을 받아서 들어갈 수도 더 낮은 가격으로도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